쾌적한 우리 집 공간 만들기 옷장 정리 수납. 안녕하세요. 정리로 가벼워지는 삶을 만들어드리는 중구민 온라인 강사 최영주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요즘같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정리할 시간도 없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들이 점점 좁아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정리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흐트러져 있는 물건들을 자기의 자리를 잡아줌으로써 공간은 넓게 만들고 생활하기는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책상이나 방이 지저분해지면 이게 뭐니 정리정돈 좀 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정리와 정돈을 혼용해서 쓰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볼까요?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질서 있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것을 정리라고 해요. 불필요한 것을 내 공간에서 비워내어 쓰레기통에 버린다 생각하면 되겠죠. 정리의 기준과 소유의 기준은 같은 거예요. 정리의 기준으로 불필요한 것을 버렸으니 소유의 기준은 남아있는 것들만 소유하면 되는 거죠. 정돈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놓아주는 것이 정돈이에요. 또는 수납한다라고도 해요.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꺼내서 사용하기도 쉽겠죠. 청소는 더럽거나 지저분한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청소예요. 청소는 정리와 정돈과 쓸고 닦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청소하기도 쉽겠죠. 정리수납 잘하고 싶으시죠? 정리 잘하려면 실천해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정리를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비움으로 공간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잘 정리하려면 다 버려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비워내야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뉴스위크에 미국인들은 물건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하루 평균 55분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는 얼마나 걸리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하는 수업으로 우리 물건 찾는 시간을 줄여보자고요. 무조건 채우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로 현명하게 채우지 않으면 시간만 들이고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바르게 채우고 물건을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겠죠.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잘 비워서 물건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보내는 나눔을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쓸모없다고 모두 버리지 않으니 환경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비우고 바르게 채워서 나눔의 행복도 누려보세요. 정리 수납을 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물건을 정리하면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지죠. 공간에 물건이 많아서 생활하기 불편했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확보되어 넓어지는 효과를 같이 볼까요? 거실이에요. 정리전이에요. 바닥에 나와 있거나 쌓여 있는 책, 기타 물건들이 많아서 거실에서 생활하기 불편했어요. 지금은 정리 후예요. 정리 전과 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바닥이 안 보였는데 공간이 넓어졌어요. 물건들이 많아서 생활하기 불편했는데 필요 없는 것은 비우고 쌓여있던 물건들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냈더니 공간이 확보되어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는 죽은 공간도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쉼, 휴식이에요. 정리하기 전에는 퇴근 후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정리로 깨끗해진 집으로 돌아와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겨 편안한 쉼과 휴식을 할 수 있고 가족들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 가사 업무 분담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쉼, 휴식이 있는 공간을 같이 볼까요? 침실이에요. 지금은 전 모습이고요. 조금은 어수선해 보이고 화장대가 거울과 떨어져 있었어요. 후 모습이에요. 정리 전과 후의 차이 보이시나요? 네, 깔끔해졌죠.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가 놓여 있었는데 기존 화장대 자리에 TV를 놓고 거울이 있던 자리에 화장대를 놓았더니 침실이 좀 더 정돈되고 안정되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죠. 편안한 쉼이 있어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쉼이 있는 일상이 선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비용 절감이에요. 재고 파악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바로 찾아 사용하면 찾는 시간이 절약되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같이 공간을 살펴볼까요? 주방입니다. 지금은 정리하기 전 모습이죠. 주방 상부에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어서 여유 공간이 없어 어수선하고 무엇이 있는지 가족들이 물건 찾기도 어려웠어요. 정리 후 모습이에요. 정리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깨끗해졌죠? 갈 곳 없어 나와 있던 물건들을 불필요한 것은 비우고 관련 없는 물건들은 각자 있어야 할 곳으로 보냈더니 공간이 넓어졌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어 물건 찾는 시간은 절약되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또 구매하던 비용이 절감되어 가족들이 생활하기 편해졌죠. 이렇게 정리는 가정의 경제도 살리고 관계도 회복되게 만들어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의 공간도 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리 수납 방법에는 첫 번째, 정리 수납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리 수납 순서와 세 번째는 옷장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 수납 원칙이에요. 정리 수납에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잘 지키려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겠죠? 핸디존 원터치예요. 사용빈도 높은 것은 손 닿기 쉽고 한 번에 꺼낼 수 있어야죠. 편하게 손을 뻗어서 손 닿기 편한 곳이 핸디존이라고 해요. 자주 사용하는 것을 높은 곳이나 아래에 넣으면 불편하겠죠. 가능하면 손 닿기 쉽고 동작은 번거롭지 않게 원터치로 한 번에 꺼내면 편리하겠죠.
총량 규제 교체하기. 생활하는 공간에 물건은 70 내지 80% 이하로 유지하고 20 내지 30%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공간을 남겨놓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선입 선출법으로 먼저 있던 물건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되겠죠. 라벨링 하기예요. 물건을 잘 찾아 쓰고 다시 꺼냈던 그 자리에 넣어놓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 핸디존, 원터치, 총량 규제, 교체하기, 라벨링 하기를 잘 지키면 사용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꺼내기 쉽고 유지하기도 쉬워지겠죠. 정리 수납 순서입니다. 현재 상태 문을 열고 어떻게 들어있는지 점검하고 무엇을 어떻게 넣을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물건을 꺼내야죠. 꺼낼 때는 물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닥에 깔개를 깔고 꺼내세요. 같은 것끼리 모아서 분류하면 되겠죠. 같은 것끼리 모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납하시면 돼요. 겹쳐 놓을지, 세로 수납인지, 바구니 수납 등으로 수납하고 마지막은 라벨링을 해야죠. 잘 유지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방법은 어느 공간을 정리하든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옷장 정리 수납 순서도 알아볼까요? 먼저 현 상태를 살펴보세요. 내 물건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정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물건을 꺼내는 거예요. 꺼낼 때는 깔개를 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 다르지만 옷을 다 꺼내 놓으면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다니기 불편할 수 있으니 내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편할 수 있어요. 꺼낸 다음에 옷장의 먼지도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꺼내면서 동시에 가족의 사용자별로 여름인지 겨울인지 계절별로 종류별은 상의, 하의, 속옷, 양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알 수 있죠. 옷이 분류가 다 되어 있으면 사용할 것과 버릴 것, 보관할 것, 나눔이나 판매 등으로도 구분하기 쉽겠죠. 분류된 옷들은 이제 수납을 하면 되겠죠. 보통 상의는 위에, 하의는 아래에 수납하는데 공간에 따라 내가 편한 위치를 정해서 걸면 되겠죠. 걸어야 될 옷을 먼저 걸고 그리고 서랍이나 바구니에 개어야 하는 옷을 수납하면 되고요. 속옷과 양말은 매일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수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벨링을 해주면 되죠. 라벨링을 해줌으로써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찾아쓰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옷장 정리 수납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정리할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옷장 정리 방법이에요. 거는 옷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죠. 이불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워내고 부피를 줄여 접는 방법을 달리해서 작은 공간이나 선반을 활용해서 이불을 수납하고 걸어야 하는 공간을 최대한 살려 많은 옷을 거는 것이 꺼내 입고 다시 넣기 쉬워서 유지하기에도 편해요. 구김이 가는 옷을 먼저 해요. 구김이 가고 부피가 큰 모직 외투나 자켓류, 셔츠, 브라우스를 먼저 걸어주고 공간에 따라 계절이 지난 패딩은 보관용으로 따로 보관하면 그만큼 거는 공간이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계절 옷을 우선 해야죠.
현재 계절의 옷을 우선 걸어주면 지금 사용하기 편하고 옷 찾는 시간도 절약되죠. 그 다음은 남아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옷걸이를 통일하면 부피가 줄어들고 같은 방향으로 걸면 꺼내기 쉬워서 유지하기도 편리해요. 이렇게 옷장 정리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정리 수납을 진행한 사례도 살펴보면 좋겠죠? 옷장 정리 사례입니다. 공간에 따라 각자 생활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리 수납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 집 옷장 구조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옷장 정리 전과 후의 변화된 모습을 같이 살펴볼까요? 옷장 정리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불이 많았던 옷장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정리하기 전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어수선한 모습이에요. 지금은 정리 후예요. 옷장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밝아졌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함께 볼까요? 왼쪽 장 하부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게 옷들이 마구 들어 있었죠. 옷들을 다 꺼내서 봉에는 하의를 걸어주고 선반에는 바구니를 이용해서 옷을 접어 수납했어요. 그랬더니 한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서 꺼내 입기 쉽겠죠. 여긴 옷장 중앙에 상부와 하부 전부 이불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잘못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아서 조금은 불안해 보이죠? 사용하지 않는 이불은 배출하고 자주 사용하는 이불만 접는 방법을 달리해 좁게 접어 두 칸으로 수납했더니 꺼내기도 쉽고 다시 넣기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깨끗하게 수납했어요. 그래서 상부의 공간이 남게 되어 더 많은 옷을 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때요? 한결 정돈된 느낌이고 걸려있는 옷이 한눈에 보이니 옷을 꺼내 입기 쉬워졌죠? 옷이 많은 옷장입니다. 전 모습이죠. 여기는 이불은 많지 않은데 다른 공간에 옷들이 빼곡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정리 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반듯반듯해졌다는 느낌이 들죠?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같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장 하부의 이불은 전후가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이불이 접혀 있죠. 좁게 접어서 수납했더니 필요한 것을 꺼내기 쉬워졌어요. 두 번째 긴장에 빼곡히 걸려있던 옷들은 다 꺼내서 분류하고 긴 옷과 바지를 길게 걸어서 한눈에 찾아 입기 편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는 반쪽 선반에 알 수 없는 옷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리 후 상부는 지난 계절의 패딩을 접어서 책처럼 꽂아서 수납했더니 반듯해졌죠? 패딩은 옷걸이에 걸면 부피가 커서 지금 입는 옷들을 걸 공간이 줄어들어 선반을 활용해서 정리했어요. 하부는 선반에 있는 옷들은 사용을 못하여 쌓여 있었는데 옷장 하부 선반에 바구니를 이용하여 서랍처럼 사용하게 만들어서 한눈에 보여서 쉽게 사용하게 되었죠. 보관옷도 방법을 달리하면 공간이 살아나서 사용하기 편리해져요. 공간 활용을 못했던 옷장이에요. 정리 전이에요. 여기 옷장은 봉이 없어서 활용도가 떨어졌고 긴 옷이 걸려있는 하부도 옷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금은 정리 후 모습이에요. 정리 전후가 달라 보이시나요? 네, 달라졌죠? 어떻게 정리를 해서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왼쪽 옷장 상부 바닥에 이불이 조금 있고 옷봉이 없어서 옷은 걸지 못하고 비어 있죠. 봉을 설치하여 상의를 걸게 되었고 하부에 이불을 좁게 접어 모두 수납했어요. 옆칸의 상부는 긴 옷을 걸는 공간이었고 하부에 봉이 없어서 공간이 방치되었는데 옷을 꺼내서 이곳에 필요 없는 것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하부에 봉을 설치하여 옷을 걸었죠. 옷은 가능하면 걸어주는 게 좋아요. 옷을 꺼내고 다시 넣기 편해서 유지하기도 쉽겠죠. 옷봉은 가까운 철물점에 가서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달라고 하고 봉을 고정하는 소켓도 한 세트 구매해서 옷장에 봉이 필요한 위치에 나사로 고정해서 간단하게 봉을 설치할 수 있어요. 옷봉이 없는 공간에 봉을 설치했더니 옷을 더 많이 걸게 되었어요. 압축팩을 사용한 옷장입니다. 여기는 정리 전이죠. 뭔가 씌어져 있죠? 압축팩을 보관용 커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후 모습이에요. 전후가 다른 것이 보이죠? 네, 커버를 제거했어요. 하부에 압축되어 있는 이불을 꺼내 종류별로 구분하고 사용하는 이불은 접는 방법을 달리해서 좁게 접거나 얇은 것은 돌돌 말아서 수납했어요. 상부에 압축된 옷들도 다 꺼내서 분류하고 지금 입는 옷 위주로 걸어서 수납했더니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었죠. 압축팩에 오래 넣어두면 옷이나 이불에 숨이 죽거나 통풍이 안 돼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압축팩으로 부피를 줄이는 것보다 소요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는 아이 옷장입니다. 정리 전 모습이에요. 아이가 혼자 옷을 찾아 입기 힘들어 보이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보관용 물건들도 보이죠. 지금은 후 모습이에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리빙박스에 들어있는 것과 옷들을 다 꺼내서 분류하고 보관용 물건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리빙박스가 있던 자리에 옷봉을 찾아서 여름 옷을 걸어주었죠. 중앙에 옷들이 섞여 있고 바구니 사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옷들을 정리하고 옷걸이를 통일하여 옷을 걸어 쉽게 찾아 입고 편하게 만들었죠. 옷과 용품들이 있던 상부에는 필요한 것만 남겨 바구니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수납해 한 번에 꺼낼 수 있게 했고요. 아이가 스스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다면 엄마의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드레스룸이죠? 여기는 전 모습이고 TV가 막고 있어 옷 꺼내기가 불편했어요. 후 모습이에요. TV는 나눔으로 나가고 물건들이 잘 정돈되었죠. 선반과 바닥에 뭔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물건들은 비워지고 니트는 선반과 바구니를 이용하여 수납하고 모자와 가방도 각자 자리를 잡아 수납했어요. 무거운 니트 종류는 옷걸이에 걸 경우 어깨가 늘어나 난감할 수 있는데 선반을 활용하여 수납하면 걱정 없겠죠. TV로 가려져 있던 봉에는 상의를 걸어 찾아 입기 편하게 종류별로 수납한 모습이에요. 드레스룸 정리 후에요. 여기는 남자분 옷을 정리한 모습이에요. 상부에는 상의를 걸었고 하부에는 논슬립 바지걸이를 사용하여 바지를 걸었어요. 공간과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바지를 길게 걸 공간이 없어 논슬립 바지걸이를 이용하여 반 접어 걸어 수납했어요. 꺼내 입기 편하겠죠?
집게 바지걸이를 사용하여 길게 걸기도 하고 반바지를 걸어 놓기도 해요. 옷걸이나 바지걸이는 거는 방향을 통일하면 꺼내고 다시 넣기도 쉬워요. 선반으로 된 장의 모습이에요. 선반의 접는 폭을 조절하여 상의와 하의를 수납했어요. 같은 크기로 접은 옷은 겹쳐 쌓아서 수납하기도 해요. 선반의 청바지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납한 모습이에요. 구김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서랍이나 바구니 등에 수납할 때는 세로 수납을 하지만 선반에 수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겹쳐 쌓으면 공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서랍 정리입니다. 서랍의 정리 전 모습이죠. 옷이 아무렇게나 들어있어요. 손 닿기 편한 위치에 매일 입는 속옷과 양말을 바구니를 이용하여 세로 수납을 했죠. 세로 수납하는 이유는 한눈에 보여서 한 번에 꺼낼 수 있고 다시 넣기도 편리해요. 청바지는 접어서 서랍에 세로 수납하고 오른쪽 둥글게 접힌 후드티도 세로 수납하여 하나씩 꺼내기 쉽고 유지하기도 쉽겠죠. 책장을 활용한 모습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책장을 활용했어요. 책장에 분류되지 않은 물건들이 마구 쌓여 있는 상태로 꺼내 쓰기 불편하고 정신없어 보이죠?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정리 후 모습이에요. 깔끔해졌죠? 책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서 분류하고 사용하는 물건들을 바구니를 이용하여 칸칸이 수납하고 옷들도 종류별로 수납을 한 모습이에요. 한결 깨끗해지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사용 후에 제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마지막은 라벨링이에요. 물건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마무리예요. 아래쪽에 라벨링이 잘 보이지 않아 서랍 위에 라벨링한 모습이에요. 서랍장 앞에 잘 보이게 라벨링을 했더니 서랍을 열지 않고도 한 번에 찾을 수 있겠죠. 정리를 아무리 잘 해놨다 하더라도 라벨이 없으면 또 찾게 되니까 잘 해야겠죠. 마무리로 라벨링한 사례까지 보셨고요. 정리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를 습관화해야겠죠. 습관화하려면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내 물건부터 시작하고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하루에 10분 내지 20분 정도 작은 공간부터 매일 하다 보면 변화를 느끼게 돼요. 주말마다 계절이 바뀔 때 등등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습관화가 되겠죠. 미사용 물건 비우기예요.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물건을 비워내면 그만큼 공간은 여유가 생기겠죠. 미리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싸다고 혹해서 대용량을 미리 사거나 충동적으로 구매하면 안 되겠죠. 물건에는 사용기간이 있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다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구매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정리 수납은요,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예요. 가족들이 필요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매번 찾는 것이 힘들고 불편했다면 정리를 통해서 쉽게 찾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질서를 잡아주죠. 여러 물건들이 두서없이 나와 있거나 섞여 있는 것들은 제자리를 잡아주고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자리를 잡아주는 것은 다시 제자리에 잘 넣어 계속 유지하게 하는 힘이 돼요. 깨끗이 정화되어 물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복잡한 것들이 정리수납을 함으로써 머리와 마음까지 깨끗해지기 때문에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수납은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고 질서를 잡아주며 물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값비싼 인테리어도 좋지만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수납이라는 거 아시겠죠? 공간의 주인은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배운 정리수납을 통해 내 공간을 물건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